안녕하세요. 항상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헬타시스입니다. 살아가며 무릎의 통증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무릎은 인간의 관절 중 가장 긴 지뢰팔을 가지고 있고 항상 체중을 지지하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은 근골격 질환 중 40대 이상에서 병원을 방문하는 가장 빈도가 높은 질병이기도 합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스스로 간단한 운동으로 해결이 가능한 시기를 놓치면 지속적으로 염증이 무릎 관절의 연골을 손상시키며 관절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병원 방문 전 스스로 재활 운동을 통해 관절염의 발생을 예방하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만능 운동은 없지만 몸 상태에 적합한 최적의 운동법들은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적합한 운동법의 속에는 원인을 찾는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포스테리어 니 페인 논문 제목입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무릎 뒤쪽으로 발생하는 통증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근육의 손상. 이때 근육은 넙다리 뒤근, 장단지근, 그리고 오금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경 손상, 세 번째는 인대의 손상, 특히 후방 십자인대입니다. 그리고 반달 연골이라고 불리는 메니스커스의 손상, 그리고 뼈의 골절, 그리고 특수한 질병인 베이커 낭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순으로 해당 문제를 찾아가는 방법을 소개드리자면 베이커 낭종의 경우 무릎 뒤쪽 오금 부분이 반대편과 비교하여 부풀어 있으며 손으로 눌렀을 때 물렁물렁한 물주머니가 만져지게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골절 역시 운동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병원 방문이 필요합니다. 반달연골 손상은 관절면이 만나게 되는 자세인 체중 지지 상태에서 특히 통증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리치료사들은 맥머레이 검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반달연골의 손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달연골의 손상이 있는 경우 보통 소형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된다. 그리고 혹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무릎 관절에는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사잠김 움직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걸 스크류 홈 모션 혹은 스크류 무브먼트라고 부르는데 저는 과거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논문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나사잠김 움직임은 무릎이 펴지는 동안 무릎 아래에 있는 경골이 바깥으로 돌아가는 현상입니다. 대퇴골의 돌출 부분, 콘다일 같은 경우 안쪽과 바깥쪽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안쪽 돌출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나사잠김 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경골 역시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관절면 중 안쪽이 더 넓습니다. 이유는 보통 사람이 섰을 때 무릎의 안쪽 면으로 더 많은 체중 지지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더 튼튼하고 큰 뼈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릎이 펴지는 동작에서 관절면을 따라 경골이 굴러갈 때 안쪽이 더 크기 때문에 바깥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이 아이스크림처럼 생긴 원뿔 형태가 굴러간다 라고 생각해 보면 위쪽의 직경이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원을 그리면서 굴러간다 라는 원리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나사잠김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동작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무릎의 손상을 줄이고자 무릎의 안쪽에 있는 반달연골도 안쪽 면이 더 두껍게 진화하여 관절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방 십자인대의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힘이 약해지고 이런 나사잠김 움직임이 잘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금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의 수축력이 떨어지게 되면 잠겨있는 상태에서 다시 풀어주는 동작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무릎 관절에 운동학적인 혼동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 특히 후방에서 생기는 통증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오금근과 후방 십자인대에 대한 스트레칭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운동 방법은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스쿼트 운동을 약간 변형하면 가능합니다.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선 자세에서 발은 양발 어깨 넓이로 벌리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아픈 쪽 발을 뒤에, 그리고 아프지 않은 쪽 발을 약간 앞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손으로 표시하고 있는 정도 범위로 앞으로 거리를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 상태에서 지금 왼쪽 다리에 통증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운동을 해보는 것입니다. 보통 스쿼트 할 때처럼 발장을 끼고 똑같은 체중을 밑으로 동일하게 실으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경우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라올 때 경골이 바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몸을 반대편으로 돌리는 동작을 취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편으로 내 몸을 지금 사진과 같이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왼쪽에 있는 경골, 티비아는 바깥으로 돌아가는 위치로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마지막 자세로 갔을 때는 체중이 전부 다 왼쪽 발, 즉 내가 아픈 쪽 발에 체중이 모두 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오른쪽 발을 들었을 때도 서 있는 자세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모든 체중을 왼쪽 발에 지지하고 몸통을 돌리면서 무릎이 돌아가는 느낌을 확실히 느끼면서 시행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동작을 시행할 때 관절이 이렇게 있는 상태라면 내 무릎의 위에 있는 뼈와 아래에 있는 뼈 중에서 위에 있는 뼈를 안쪽으로, 즉 바깥에 있는 뼈는 바깥으로 돌아가는 힘을 충분히 느껴줘야지만 우리 후방 십자인대나 오금근이 적절한 스트레칭 자극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육의 손상입니다. 근육의 손상은 초기에는 휴식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운동이 없다면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거나 다시 통증이 재발하게 됩니다. 사실 근육의 손상이라기보다는 근육에 붙어있는 건의 손상 때문에 통증이 발생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육은 사실 너무나도 강력한 회복 기전이 있기 때문에 고강도의 지속적인 운동을 하는 선수들 같은 분들이 아닌 일반인들은 사실 근육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사진과 같이 건의 경우 작은 찢어짐이 반복되면 건 자체가 약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건은 다양한 콜라겐 섬유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콜라겐 섬유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이 강하게 잡아당기면 탄성이 떨어지는 콜라겐 파이버들이 찢어지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런 찢어짐은 역시 정상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콜라겐들이 회복할 때는 이렇게 얽혀버린 콜라겐 섬유들의 모양으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 얽혀버린 콜라겐 섬유들을 다시 원래의 모양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따라서 뒤쪽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 넙다리 뒤근과 장단지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스트레칭으로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가스트로네미우스 장단지근에 대한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사실 워낙 너무나 유명하고 쉬운 방법이어서 많이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벽을 짚고 자기 팔 길이 정도 거리를 떨어뜨린 상태에서 벽을 두 손을 짚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트레칭 하고자 하는 발을 뒤쪽으로 빼게 됩니다. 이때 뺄 때 중요한 부분은 내가 스트레칭 하지 않은 자세에서는 뒤꿈치가 살짝 떨어지는 정도로 거리를 조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힘을 주지 벽을 밀지 않은 상태인데 다리가 완전히 붙어 있게 되면 스트레칭이 되지 않을 것이고요. 또는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발목에 불안정성이 생겨서 스트레칭 하는데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리 거리를 조절할 때 뒤꿈치가 살짝 떨어지는 정도로 다리를 뺍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치를 취했을 때 벽을 밀면서 뒤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자극을 주게 됩니다. 이때 내 장단지근 그리고 아킬레스 텐던, 아킬레스 힘줄이 있는데 늘어나는 힘을 발생되는지 잘 느껴주면서 스트레칭을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햄스트링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보통 햄스트링 스트레칭 할 때는 저렇게 허리를 둥글게 말면서 최대한 내 손끝을 멀리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스트레칭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내가 얼마나 많이 가는지를 느끼면서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 동작은 햄스트링을 늘리는 동작이지 내 손끝이 더 멀리 가기를 시합하는 경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햄스트링이 스트레칭 되기 위해서는 허리를 고추 세우고 골반을 안쪽으로 틸팅 시킨 자세에서 시행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영상처럼 허리를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배꼽이 내 무릎을 향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스트레칭을 시행할 때는 지금처럼 어느 특정 자세에서 바로 최대 자세까지 가는 게 아니라 특정 자세 어느 끝범위 쭉 갔을 때 잠깐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될 때는 크립과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라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조금 더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 상태에서 스트레칭 자세를 10초 정도 자세를 취하고 한 3세트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3세트라는 개념보다 시간 날 때마다 해서 햄스트링을 충분히 늘려주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 방법들은 간단합니다. 이런 간단한 운동을 재주가 미약해서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병원에 가기는 그렇고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불편하면서 뭔가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무릎 뒤쪽의 통증을 헬타시스가 제안드리는 운동으로 먼저 해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헬스타시스는 항상 건강한 여러분의 삶을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